네, 오늘 제가 함께 또 나눌 이야기는요, 투기, 투자,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자.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지키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뭘까요?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오늘 제가 배운 것은요,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뭐냐 좀 명확해졌어요. 투기란 돈을 쫓는 거고요. 투자는 가격을 나타내요.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가격에 따라 내 심리 엄청 왔다 갔다 하고, 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투기입니다. 그냥 심플해요. 가격을 쫓는 거, 돈을 쫓는 거. 그럼 투자는 뭐냐? 파트너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란 이거죠. 1%를 지킨다. 그러니까 거북이들의 행동이고, 그 투기 마인드를 내려놓으면, 돈을 내려놓으면 투자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투기는요, 전 투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투기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가정주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또 투기가 맞더라고요. 집안에서 적은 돈으로,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 근데 보세요. 투기하는 사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요. 손실 적게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게 다 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우리는 아파트, 부동산을 사더라도 투자 분양 회사에서 매매로 했을 때와 분양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매매는 내가 1억이라는 돈, 예를 들어 5억짜리를 분양을 받는 것과 2억짜리 매매를 사는 거랑은, 매매는 바로 내 건물을 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시중에 2억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50%에서 요즘에는 한 60% 정도 대출 레버리지 이용하고 40%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2억짜리다. 그러면은 10%가 2천이잖아요. 그러면은 20% 하면 4천이죠. 8천은 있어야 돼요. 8천에서 1억 정도가. 그러면 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분양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5억짜리라 해도 10%면 5천이에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나는 이거에 대한 분양,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중도금을 실행해서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진행이 되거든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돈을 5천만 원만 내고 나는 5억짜리를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돼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그동안에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했을 때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분양가보다도 나중에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분양가보단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분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들어가는 이유가 또 이런 투기 심리라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 부담 없이 들어가서 큰 이익을 보길 원하는. 그래서 잘 될 때는 막 피거래 2억, 3억도 나와요. 더 이상인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마이너스 P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와, 너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우와, 진짜 잘 됐다, 부럽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곧 투기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인드, 이게 투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했고요. 투기를 했죠. 네. 그렇게 했고, 그러면 투자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희 이제 멘토님이신 아이스간 대표님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아까 파트너십이라고 했어요. 파트너십이라고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세요? 투자인데 파트너십?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초창기 스타트업 때부터 알아봤어요. 내가 이 인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이 가치,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와 그 추구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게 맞아. 그리고 이 사람 분명히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나도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돈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적게 들어가서 단기든 큰 돈을 버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그런 목표, 이 사람의 방향,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술력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가 비싸지 않고, 그리고 지구도 환경을 보호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역사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과 실패해도 계속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뢰가 바탕으로 가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이라면 내가 믿을 만해. 내가 이 사람을 밀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간 사람은요, 장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상장이 되었 거랑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쭉 같이 간다. 이 사람이 우량주가 아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갈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거는 거에서 나의 심리가,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투자자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같이 가는, 협력하는 구조로. 내가 믿고 이 사람을 밀어줬는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엄청 잘 됐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계속 뭐가 돌아와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뭐 배당이라던가 내 주식의 자산이 올라가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투자자가 만약에 사람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막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주가가 껑충 뛰었어요. 배로. 그럼 그때 팔고 나오죠. 얘랑 일론 머스크 안녕.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 자꾸 떨어지길 바래요. 왜냐? 내가 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게 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표님이 사람을 빗대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을 때 뭘 느꼈냐면 확 와닿았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하는 마인드로 기업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이라고 빗대었을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주식이
누군가가 자꾸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 내가 가치가 좀 이 정도 있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네? 근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게 밀어주는 그 투자자가 결국엔 갑자기 확 빠지네? 갑자기 손절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 가치가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또 고꾸라 떨어지기를 원해. 그리고 막 압박을 해. 얘가 안 돼야지 내가 또 들어가서 또 이득을 보니까 얘를 자꾸 막 공경에 처해내. 이게 나고 내 주변 옆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다고 말했던 사람이 너가 있어서 난 정말 고마워. 최고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손절했다가 갑자기 나를 막 핍박하고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너 너무 좋아. 다시 와. 이걸 계속 수차례 반복해. 확 와닿지 않아요? 일반 투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업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딱 듣는 너무 소름 끼치고 와 완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먹튀한 사람들이 쌍년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사람 봐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어. 나를 믿고 계속 밀어줘. 이 받은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원칙 있는 사람은 그 고마움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돈으로 내가 투자를 받아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잘 돼야 이 잘된 결과물이 이 투자자에게 가잖아요. 같이 상승하는 구조예요.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 그게 신뢰가 그런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같이 가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 더 자기 사업에 의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게 결국에 이 사람과 같이 가는 상승 구조에 우리는 투자자의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고요. 다른 거, 돈, 나만 얻는 건 투기고요. 그겁니다. 되게 싹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투기자인지 투자자인지 이 기준으로 간다면 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기업은 있으나 좋은 주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주식이 되진 않는다. 좋은 기업이긴 하나 자본 배분을 잘못해서 좋은 주식으로 잘못되기도 하는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부터가 이게 우리 이 세대는 다 요즘 막 또 주식 시장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인터뷰하는 좀 유명하신 분들 보면 요즘 강호동 있잖아요. 창업하고 하셨던 그분 채널에 사람들 초대하는 부분에 요즘은 좀 주식이나 막 이런 코인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 그런 영상 오면 그냥 딱 끄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니까 그런 이야기에 현혹이 안 되기도 하고 뭐 들어도 참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뛰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운 P3 3강에서 배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목이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거든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요 밑에 조그만 글을 읽어봤어요. 여기에 이제 뉴욕에 금융가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맨해튼 남쪽에 보면
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들이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문객들한테. 저 배들이요, 이게 자랑을 한 거죠.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들의 요트랍니다. 라고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진한 고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거에 대한 제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강의자라던가 어떻게 뭐 이 사람은 뭐 몇 억 벌었어요, 몇십억을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 사람한테 쪼르르 가서 배우려고 갔어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가면 그 사람은 돈이 되고, 그 사람은 뭐 시그니엘에 살고, 그 사람은 뭐 해외여행을 가고, 그 사람은 명품백을 살지라도 정작 그 고객들은 아직도 그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지 아세요? 결론, 그 사람이 잘 됐다 해서 내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투자라고 하는 건 나도 누군가를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교육에 투자한다는 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죠. 근데 내가 투자해서, 저는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멘토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거 깨달아서 감사하고 말하면서도요, 이 말을 내가 진짜 지킬까? 내가 진짜 내 멘토님과 진짜 영원히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의심을 합니다. 왜냐? 멘토님 그 퀸즈 대학에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영상이 나와요. 근데 저와 똑같은 멘트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평생 제자에 있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거기서 억대 연봉 달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막 그랬던 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내 미래에 알겠죠. 내가 아직까지 이 줌 교육이나 내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 멘토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유튜브가 딱 끊긴다거나 뭐 제가 다른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내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저의 말을 믿지 말고 저의 행동을 보셔라, 이 말이고요. 저도 또한 저희 멘토님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멘토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되고, 과거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믿고 신뢰를 가는 건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투자를 해서 여기저기 다녀봤고, 지금의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계속 신뢰를 서로 가져가고 있는 과정에 저도 그분에게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고, 또한 혼자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투자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게 파트너십이다. 왜냐, 지금은 저는 제가 밑바닥이니까 이분에게 돈이라는 그 종이 쪼가리를 통해서 이분과 관계십을 맺었죠. 근데 서로 함께 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이 돈을 받고 만약에 그걸로 다른 새로운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의 그냥 일반 강의빨이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그 상대방이 또 그게 그런 사람이라면 저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건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보고 가거나 힘들게 끼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서로 협력하거나, 이게 진짜 제가 이 파트너십 얘기하는 거에서 되게 말이 길어지는 부분에선 이 관계가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와 함께 관계식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늘 말하면 이 부분에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제 경험담이 같이 나오거든요. 어떤 표현을 해도 제가 이분에 대한 내재 가치를 표현을 담아내기가 사실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지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오랫동안 찍어댈까? 이 사람이 보험을 했다는 사람이었고, 뭐 새마을금고 근무했던 사람이었고, 투자로 돈을 잃어서 뭐 빚이 6억으로 있었던 사람의, 그래도 끊임없이 본인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많이 또 틀려보면서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최근에 이 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근데 처음에는 말도 더럽게 못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좀 그래도 제법 뭔가를 말하려고 하네? 성과도 있네? 얘는 왜 뭔가 그러지? 왜 그러지? 벌써 390개를 먼저 했네? 자, 일반 유튜버들은 이것저것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데 얘는 왜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근데 이제 얘가 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네.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얘가 그 자극을 받아서 하네? 그 위에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 리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제가 혼자 이 책을 알아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영향력을 받아요. 보세요. 내가 오늘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A라는 사람과 만나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죠. 그날의 주제. 그러면 그게 집으로 와서 그날의 주제가 또 연결이 돼서 봐지게 돼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랑 계속 좋았어. 늘 좋았던 모습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만약 친정언니를 만났네? 친정언니의 남편은 부더니 우리 언니를 아끼고 잘하네? 말도 예쁘게 하네? 언니가 한마디, 야, 네 남편은 왜 이런 걸 안 해주니? 라는 말이 확 꽂히는 순간 내가 집에 왔는데 남편을 봤는데 너무 비기 싫어. 이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불만이 나와버리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어느 사람을 봤어요. 어떤 B라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우리 남편 돈을 잘 못 벌어오는데 근데 너무 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고마워. 늘 언제나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 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 뭐 이런 등등. 근데 난 너무나 감사해. 너희 남편을 보면서도 나는 너희 남편이 너무나 멋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날 들어와서 감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죠. 남편을 봤는데 너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그래, 나도 잘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되죠.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키워드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눈깔이 바뀌어요. 일시적으로나마라도.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열정을 위해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보세요. 저는 오늘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이거를 이분이 먼저 이런 책과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동안의 경험의 삶의 그런 노하우와 연결시켜서 그거를 아주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거를 또 이해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침대로 본받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또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나누잖아요. 이거를 보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래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야?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에이 뭐야 얘 하고 나가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얘가 뭔가 말하려고 하니 이 뭔가가 뭐지? 얘는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봐내려고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다. 보세요. 이 책을 봤는데 이 책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봤으면 전 이해 못했어요. 저 이거 한 3번인가 읽었거든요. 3번 읽었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낫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 듣는 순간 와 놓친 거 되게 많았다라고 저는 또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이 책을 읽는다고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놔도요 모른다고요. 못 깨달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 수준에 맞춰서 알려준대. 만약에 누구야 그 유명한 누구를 또 되게 좋아하시려나? 그냥 뭐 돈 많은 사람으로 계산을 하자면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개미들을 위해서 손수 와가지고 개미의 입장에서 개미의 시선에 맞춰서 막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줘. 그게 쏙쏙 이해가 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딱 그렇게 깨닫는 거랑 내가 혼자 책 보고 내 시간 투자해서 거기에서 깨닫는 게 엄청 못해서 막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거를 단박에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바로 좀 그래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같이 뭐 주식에 대한 그런 트렌드에 막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서 내가 현혹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투기, 투자, 뭐 투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막 1억을 잃어봤던 사람이니까 내가 또 거기에 막 뭉탱이를 넣고 싶은 마음이 뭐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걸 또 하겠냐? 그렇긴 안 하고 제가 조금 바뀐 건 그래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삼성 주식이든 애플이든 그래 10,000원씩 내가 통장에 정리할 거 애들 안 쓸 돈을 그래 뭐 10년 20년 내가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는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또 사람은요 못하겠는 건 힘들면 또 그 돈 또 싸그리 뺍니다. 못해요. 개미들은 오랫동안 놔두지를 못해요. 왜냐 또 힘들면 그 돈 뺏쓰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이 듭니다. 들긴 들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기준, 원칙,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거기서 엄청 잃고요. 손해 엄청 보고요. 그러니까 평생 투기만 배우지 투자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투기가 투자라고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동산 분양이 들어갔다고 그게 투자자냐? 투기자예요. 자, 내가 뭐 코인에 투자했든 삼성 주식에 투자했든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뺐다 그냥 내 이득만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투자라는 거예요. 투기지. 못해요. 개미들은 투자가 될 수 없어요. 투자는요, 작은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투자의 마인드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투기 마인드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투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자로 들어갑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다르고요. 거북이들이 하는 행동이 투자자입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 다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워요. 투기에서 돈 벌었다고 앞에 나와서 유튜버들이 하는 사람들, 투자 전문가들, 뭐 펀드 매니저들 다 투기자예요. 투기자가 어떻게 투자를 알려주냐고요. 말이 되지 안 된다고요. 다 투기자라고요. 진짜 투자자는 내가 현금 흐름으로 돈이 엄청나, 내가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진짜 뭐 1억 여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그냥 거북이처럼 그런 투자의 마인드를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사업에서 배워라. 저희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래야 사업의 마인드, 투자,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의 마인드, 철학, 그 어떤 원칙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맨날 차트만 본다? 그건 투기자예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이 알려주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리고 멘토님이 붙잡는 그 1%,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이 책, 이게 194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잖아요. 정말 이런 거에서 진짜 투자가 뭔지를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돈만 보고 가격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다 투기자다. 그거가 정의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자로 가야 될 것이냐가 또 정의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말하는 투기자는 결국엔 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뀐다. 그게 진리예요. 네, 자기 자신이 바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찾으세요. 내 주변에 빠르게 변하는 거,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